당신은 마지막으로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은 게 언제인가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은 날이 단 이틀뿐이었다는 거요. 월급 230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밤 퇴근길이 이렇게 무거웠을까요? 왜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혼자 식사를 마친 엄마의 빈자리였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퇴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 기상, 8시 40분 출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퇴근. 주말에는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 종일 잠만 자곤 했죠. 회사 동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괜찮은 편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월급 200 넘게 받는 게 어디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1, 2년만 더 버티면 목돈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9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랩으로 덮인 반찬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신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배고프지? 밥 데워줄게.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6시쯤 저녁을 드셨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엄마, 이미 드셨죠? 응, 너 늦을 것 같아서 먼저 먹었어. 괜찮아. 괜찮다는 그 말이 가슴 한쪽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진 밥과 반찬을 혼자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매일 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먼저 식사를 하셨고, 저는 항상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제가 피곤해서 늦잠을 자거나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자주 놓쳤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 30일 중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은 날이 몇 번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꼽아보니 고작 3번이었습니다. 한 달에 고작 3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는 횟수였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반. 현관문을 열자 놀랍게도 엄마가 아직 식사를 하지 않으신 채 주방에 서 계셨습니다. 벌써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네, 일이 조금 일찍 끝났어요. 엄마, 아직 안 드셨어요? 응, 너 올 것 같아서 기다렸어.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늦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드신 거였지, 사실은 저와 함께 식사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집밥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같은 반찬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맛있네요. 맨날 먹던 건데 무슨 소리야. 그냥 오늘 배가 고팠나 보구나.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던 겁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친구들 근황,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식사 시간. 그 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밥 먹으니까 진짜 좋다. 예전엔 맨날 같이 먹었는데 말이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엔 맨날 같이 먹었는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자취를 했으니까. 계산해보니 제가 집에서 엄마와 매일 같이 저녁을 먹은 게 거의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돈을 벌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그런데 정작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은 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은 모두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1년 후, 2년 후, 10년 후. 그때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채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눈에 선했거든요. 미쳤어.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쳐 부모님 밥 먹자고 직장을 관두는 게 말이 돼? 실제로 그랬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야, 너 진심이야? 그냥 저녁 시간 조정하면 되는 거 아냐? 회사랑 협상해봐. 1시간만 일찍 퇴근하게 해달라고. 몇 년만 버티면 승진하고 연봉도 오를 텐데 그때 가서 여유 생기면 되잖아. 모두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협상한다고 해서 바뀔 업무량이 아니라는 것을, 승진을 하면 더 바빠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라는 시간이 올 때까지 엄마가 건강하실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회사 대표님과의 면담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네 일 잘하는 거 다 알아. 평가도 좋고 다음 승진 대상자 명단에도 올라와 있어. 지금 그만두면 너무 아깝지 않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라도 들어온 건가? 연봉 문제라면 우리도 조정할 수 있어. 아닙니다. 이직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입니다. 대표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데? 엄마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서입니다. 그 말을 듣자 대표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일까요? 아니면 이해한다는 표정일까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나? 70입니다. 그래, 나도 어머니가 75이신데 작년에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었네. 그때 처음 깨달았어. 아, 우리 어머니도 언젠가는 떠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구나. 대표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네를 붙잡고 싶네. 회사 입장에서는 훌륭한 인재니까.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자네 선택을 존중하네. 미련 없이 가보게. 그렇게 저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사 후 첫 번째 저녁. 시간은 오후 6시 30분. 평소 같았으면 아직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집 주방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요. 엄마. 내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내가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김치찌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재료를 썰고 간을 맞추고 끓이는 동안 엄마는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셨습니다. 가끔 아이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도와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만든 김치찌개는 솔직히 맛이 별로였습니다. 너무 짜기도 하고 간이 안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우리 아들이 처음 해준 건데 당연히 맛있지. 식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는 이 평범한 시간. 이게 바로 행복이었구나.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줄였고 옷이나 취미 생활에 쓰는 돈도 대폭 줄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이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전보다 천천히 늘어났지만 제 마음의 잔고는 전보다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에피소드, 동네 친구들 이야기.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회사 다닐 때는 얼굴이 항상 어두웠어. 물론 힘들었겠지. 그런데 요즘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엄마가 보기에도 좋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맞습니다. 저도 모든 사람에게 퇴사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 현재 직장에서 꿈을 이루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정말 일이 좋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봉 5천만 원, 1억, 강남의 아파트, 고급 외제차?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저녁 식사 시간은 저녁 8시 이후입니다. 주말 근무를 하는 직장인도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해 평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횟수는 겨우 100회 정도라고 합니다. 1년 365일 중 100번, 3일에 한 번 꼴입니다. 더 안타까운 통계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전체의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함께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나이는 70. 평균 수명을 85세로 잡으면 15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15년. 5475일. 매일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해도 5475번 뿐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 선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시간을 보낼 걸, 그때 저녁 한 끼라도 더 같이 먹을 걸 하고 후회하는 미래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입은 줄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는 걸 보면 가끔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하루 일과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장은 다시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순간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성공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저녁을 함께 먹은 게 언제인가요? 당신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본 게 언제인가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혹시 옆에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만큼은 함께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은 내려놓고 그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30분. 그 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혼자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부모님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 옆에 사람과 저녁을 함께 하시겠습니까?